자, 이제 내담자 중에서 늘 이제 나라는 게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담자고,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있을 때 어떻게, 뭐라 그럴까. 상담해서 이걸 통합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담자들이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항상 나는 긍정적이고 싶고 밝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감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적으로나 호소 문제에서.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나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이제 상담의 개입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좋은 모습만, 밝은 모습만, 긍정적인 모습만 똑같아요. 특히 이제 만약에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기도하고 밝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만 있는데 내 안에 그러지 않는 모습, 불평하고 우울하고 내가 좀 힘들고 이런 게 뭐가 지금 내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 자체를 경험하는 게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내 성격이 좀 뭐 잘못되었다, 혹은 뭐 종교가 있으신 분은 내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은 나오는 현상인데 그 아래의 구조가 어떤 구조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걸 이제 대상관계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아가, 셀프가 생길 때 이 셀프가 생기는 과정이 뭐라 그럴까, 초기에는 나라는 것이 되게 이제 엄마랑 주 양육자하고 이렇게 이제 거의 붙어서 이렇게 동일한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이때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대한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내가 거대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초기에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조금 보니까 뭔가 아른아른 거리고 대상이 있으니까, 아, 바깥에 뭔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되죠. 나와 대상이 뭔가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생적인 관계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생의 관계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두 가지의 자아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는 내가 울 때 뭔가를 젖을 주고, 내가 울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나의 좋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안에서 유아가, 아, 좋은 대상이다, 굿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대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좋은 대상이 형성됐어. 근데 이제 우리 양육자들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어렸을 때는 계속 다 막 울면 뽀로로 달려가지만은 실제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잖아. 여기 있어 이러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 보니까 그 지연되는 시간 동안에 유아는, 아, 아주 못됐네, 내가 올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못된 대상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마라는 걸 모르고 어쨌든 그냥 대상이다, 매드 오브젝트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공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상 안에서 내가 부모라는 것을 인식할 때 좋은 대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 가져오네, 나쁜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서. 근데 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요. 언제 통합이 이루어지냐면 좌절을 적절하게 줄 때, 미워, 싫어, 엄마, 마녀야, 나빠, 계모야, 이런 이제 베이드를 투사를 하는 거예요. 이 투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투사라는 게 분리개별화 하기 전에 투사를 해야지 자기가 분리가 되는 거야, 이 공생관계에서. 그러니까 프로젝션 투사를 누구한테 하냐면 부모한테 투사를 해야 돼요. 엄마 나쁜 마녀야,
아빠 싫어, 미워 이런 투사가 되어야 분리가 되어진다고. 근데 이 가정에서 투사를 했을 때 이거를 담아내는 부모가 엄마가 뭐가 잘못돼, 어디서 툴툴대,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서 거짓말해,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배드를 투사할 때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홀딩, 담아줘야 돼요. 근데 담아주지 않고 이거를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투사를 할 때는 나를 받아주라는 거야. 엄마가 항상 나를 이렇게 수용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어 마녀야, 이러는 거야. 징징징징 대면서 이 투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이것도 받아줘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다 충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 유아는 이 국가 배드가 다 공존되어 있는 걸 현실적으로 계속 느끼는 거야. 엄마가 슈퍼비전 하러 가고 대학원 공부하러 가고 또 뭐 돈 벌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빈자리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삐지다. 싫어. 안 해. 엄마 안 할게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럼 엄마가 그래 삐져라. 그러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이 유아는 이 배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하고 이 투사를 중지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군만의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드가 투사하는 가정이 일어나지 않고 이 배드가 허용되어지고 다 담아내는 가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생기게 되냐면 이 좋은 면만을 나의 부모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관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통합의 가정이 이렇게 부모가 박탈해 버리는 거죠. 의도치 않게. 그러다 보니까 군만 하게 되니까 항상 좋은 모습만, 이렇게 밝고 좋고 이런 모습만 내가 늘 가져야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만 하니까 이 배드를 발달시킬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배드가 주로 언제 그러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배드가 없어도 군만 갖고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구조적으로는 공부만 잘하면 모두 다 패스. 그러니까 내담자께서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엘리트였다면 이런 배드가 없어도 적응하거나 뭔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다 굿으로 모든 거 배드를 다 이렇게 감싸버려요. 선생님도 감싸고 부모도 감싸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드가 이게 이제 학교 생활에서 어렸을 때 이런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배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투사가 일어나면서 사춘기 시절에 다시 한번 이게 발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생략됐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가정 중에서 여전히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이고 우리 착하고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아주 그냥 뭐 알아서 해 이런 것으로 부모들은 이 배드의 기능을 계속해서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굿만 가지고 굿이 나의 셀프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인데.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장이에요. 가장 이제 큰 것이 직장. 직장에서는 배드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계속 상사가 막 쪼아대고 아주 그냥 삭행이처럼 막 꼬챙이처럼 막 이게 일에 직면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배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일어나는데 학교가 공부를 잘했다면 이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내 성격이 뭐가 문제가 일어나나 하고 이제 너무 사실 늦었지만은 상담에 오게 되는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심리 구조예요. 그러면 구조가 이렇다면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구조를 따라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SCT에서 보면 내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자기의 결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힘든 부분의 배드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MMPI나 PAI에서 알코올 혹은 MACR, APS 이런 어떤 어딕션 중독의 형태로 뭔가의 이 배드를 숨은 곳에서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사랑가를 통해서 프로젝션 투사를 하면서 이 배드가 나와서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싸우고 갈등 구조에서 그래
나 그런 기분 나쁘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를 하냐면 사람이 아닌 물질과 관계를 하면서 이 배들을 투사해요. 그게 가장 이제 안전한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말을 하건 알코올이 야 이놈 새끼야 잘못했다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어딕션 쪽에 물질적으로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나만 힘든 걸 얘기해도 얘가 받아주기 때문에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대상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투사를 하고는 있는데 안전한 방식으로 투사한다라는 것이 이런 물질적으로 알코올 쪽으로 투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반응이 없는 쪽으로.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를 할 때 봐봐. 내가 힘들 때 내 쪽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똑같은 이런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상담의 단계는 신뢰를 해야 되겠죠. 대상 관계니까. 아, 신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이 구조를 하는 거야. 이 상담사가 내가 이런 모습 아닌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받아줄까에 대해서 계속 심리적으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밀당하면서 배들을 나올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나오도록 허용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나와버리면 너무 놀래서 오히려 더 불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개방하도록 상담자가 너무 과도하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내담자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방어의 옷을 벗어서 아, 괜찮구나 하고 계속 그 마가렛 말러가 유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탄생을 하냐고 보냐면은 이렇게 탄생을 하죠. 어떻게 탄생을 하나요? 그 가정 중에서 처음에 분화가 일어날 때, 분리가 일어날 때 연습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가봤다가 분리했다가 또 재접근했다가 나갔다가 계속 우리가 밀당한다는 표현처럼 연습했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또 뒤로 물러났다가 그런만 하다가 다시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 과정을 충분히 가장 그 긴 기간이에요. 그 말러의 유아적 탄생의 그 기간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를 가장 긴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담자가 부모가 이때 이렇게 이 기간을 충분히 버텨줘야 돼. 어이구 왔어요. 엄마 여기 있죠. 괜찮아. 이거를 충분히 해줘야지 얘가 안심을 하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도 동일하게 내담자가 개방할 때 너무 한꺼번에 이 부분의 배들을 탐색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뒤로 후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만족을 시켜주고 안전하게 이런 거 이제 아주 서서히 접근해야 된다. 탐색을 이 배드에 대한 탐색을 특히 이제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긍정적인 구세 기능을 충분히 주면서 탐색해야 된다.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배드가 나올 때 배드보다 굿이 좀 더 커야 되겠죠. 우리 부등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상담의 현장에서는 상담사가 이 부분을 계속 배드를 얘기할 때 이 내담자가 구세 기능 속에서 무엇을 만족되었는지를 같이 탐색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배드를 홀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하다가 내가 뭐하고 회사에서는 어려워요, 이게. 왜 회사에서는 홀딩해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죠. 사회생활이니까. 그러면 현재 그 가장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 특히 엄마하고 이 관계를 내 얘기만 하고 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얘기를 듣는 것까지 경험해보기. 이렇게 좌절을 견디는 거, 배드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기. 이렇게 더 하기. 그래서 이 좌절을 견뎌내는 것 속에서 배드가 얘기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이 결국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사가 속도를 맞추면서 하는 것이 전체의 그런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에서 진행할 수 있는.